전 요즘 뉴스만 보고 둘이 원래 사이가 계속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더 나빠진 거였죠, 사실은. 근데 교수님 당시 중동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눈치 보여서 이란도 선뜻 이렇게 친구하기가 힘들 텐데. 네. 그런데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로 간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가 있겠죠. 미국인가? 그렇죠. 미국입니다. 당시 미국과 이란이 교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란이 미국의 영향으로 백색혁명이라고 세속화 혁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라비 제2세가요, 미국 도움으로 강력한 서구식 개혁을 추진하고 근대화를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히잡 착용도 하지 않고 미니스커트도 입고. 아, 맞아. 미니스커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란이 대단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자유로운 사회로 계획해 나갔어요. 오 보기 좋은데. 히잡도 쓰지 않았고. 진짜 다 빼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우호 관계였던 이란 입장에서는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건국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 당시 이란은 친미 성향이었던. 그렇죠. 친미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중동 내에서 막역한 외교 관계를 쌓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구정 기자님, 예. 미국은 왜 이란,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던 거죠? 그 시절에는 냉전 시대라는 네.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냉전 시절에 미국은 이제 자유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의 경제를 키워줄 필요가 있었고, 그러려면은 이제 에너지 안보, 그 자유진영의 미국의 동맹국들한테 석유, 가스 이런 에너지들이 안정되게 공급이 돼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동의 거대 산유국인 이란, 그리고 미국의 동맹 이스라엘, 그래서 그 두 나라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란과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미국의 두 마리 사냥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미국에 중요했다는 거죠. 와. 최상호 기자님, 그러면 당시 미국이 이란에게 우호의 상징으로 준 무기가 따로 있어요? 예, 맞습니다. F-14 톰캣이라고 불리는 당시 들어봤는데? 최고의 전투기였고요. F-14는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죠?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영화입니다. F-14기는 영화요? 예, 톰 크루즈. 아, 탑건. 영화 탑건에 나왔던 바로 그 유명한 기체인데요. 와. 당시에는 저게 첨단 전투기였어요. 맞습니다. 예, 1970년대에는 첨단 전투기였죠.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 기술에 어떻게 보면 최첨단을 녹인 그런 전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무기로 그 어떤 곳에도 수출을 하지 않고 통제를 하는 무기였어요. 그런데 1976년에 이란만 수출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것도 무려 80기.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란 공군의 주력 기종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외교로 시작된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이후 경제적으로도 손을 잡으면서 더욱 긴밀하게 발전합니다. 예, 특히 1956년에 수에즈 운하를 둘러싸고 또다시 두 번째 중동 전쟁이 발발하거든요. 그러면서 양측이 가까워지는데요. 당시 이스라엘과 유럽은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막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실은 주변 아랍 국가들에게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아랍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에게 석유를 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란이었죠. 하지만 문제는요, 이란도 이스라엘을 도와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멀어요. 그 중간에 다른 바로 나라들이 있어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멀죠. 굉장히 멉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먼 나라예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두 나라는 무려 2,000km가 넘게 서로 떨어져 있거든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자신을 적대하는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에 둘러싸여 있어서
지리적으로도 이란으로부터 직접 석유를 공급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 쉽지 않다. 그러니까 방법은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되겠죠. 오. 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관통한다고 그래서 트랜스 이스라엘 파이프라인이라는 프로젝트예요. 또 이 이스라엘 가장 남부에 있는 에일라트 항구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지중해에 있는 아슈켈론까지 무려 254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이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았고요. 그리고 두 나라는 더욱 단단한 경제 공동체로 맺어진 거죠. 근데 교수님 어쨌든 간에 이 프로젝트는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더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이란은 어째서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고생까지 해가지고 저까지 가가지고 다 그런데요, 설치해주고 이란도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하겠죠. 그냥 기름 하나 파는 것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을 거쳐서 유럽으로 통하는 바닷길을 확보하면은 그동안 이집트에 지불했던 어마무시하게 막대한 수에즈 운하 이용료를 절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네. 즉 트랜스 이스라엘 파이프라인은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가 경제적으로 윈윈 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두 나라는 경제, 외교, 우호 관계를 넘어서서 더욱 강력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뭐죠? 그게 뭐였을까요? 강력한 관계라면 보통은 세계 살면 혼인인데 왕족끼리. 저희가 알고 있는 너무 거는 강력하잖아요. 너무 강력하잖아요. 그거보단 덜 강력한, 좀 덜 강력한 걸로 뭐가 있을까? 바로 군사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죠. 군사 동맹? 동맹? 군사적으로 협력을 하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군사적으로 손을 잡았다고요? 예. 전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군사 협력을 하게 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미국 지원하에 여러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훈련이 잘 된 군대고 근데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식적으로는 절대 선언한 적이 없지만 1960년대부터 핵 기술을 개발해서 당시 중동 유일의 핵 보유국이었어요. 중동 유일이요? 예, 중동 유일. 와. 노코멘트구나. 네. 아니 근데 구종훈 기자님, 이 주변 국가들이 진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다 감시하고 주시하고 있는데 이 핵 개발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실험이랑? 그러니까 몰래 해야죠. 몰래가 돼요? 근데 사실 그게 몰래 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런데 도움을 받죠. 프랑스에.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소련 등등 막 핵을 개발하니까 그때 프랑스도 핵무기를 갖고 싶어서 이제 주로 식민지에서 뭐 핵실험도 하고 하는데 이 핵무기 개발하는 과정을 이스라엘이 지켜보고 배울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걸 보면서 배울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미국의 무기는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지금은 거의 이제 뭐 공공연한 핵 보유국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군세력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이란의 고민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주변국들 특히 인도 파키스탄이 군비 증강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과 비밀리에 군사협정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1977년 7월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진행한 첨단 미사일 공동 프로젝트 플라워입니다. 와,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지금은 미사일을 서로 향해 뻥뻥 쏴대잖아요, 두 나라가. 네. 그런데 그때 함께 미사일을 개발했다? 역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와,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당시 이 두 나라는 더욱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국의 자원을 은밀하게 서로 거래한 거죠. 우선 석유가 풍부하잖아요, 이란은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스라엘에 뭘 제공하겠습니까? 석유. 그렇죠. 2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석유와 군사 연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돈 가치를 환산하면은요 1조 8천억 원이에요. 그냥 줬다고요? 예, 지원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란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미사일 연구 개발에 집중하면서 그 비법을 이란에게 전수해주는 그러한 방식인 거였어요. 이후 이란에는 미사일 시설 2곳이 건설됐는데요. 이란 중남부 시르잔 인근에는 미사일 조립 시설이 세워지고요. 라프산잔 인근에는 미사일 시험장이 세워졌어요. 이렇게 프로젝트 플라워는 이스라엘이 미사일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이란에서는 생산부터 조립, 테스트가 실시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